월세가 계속 안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다음 주에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죠.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간만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리하면 안 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따고 들어가는 순간 임대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내 건물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지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법적으로 그 공간의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월세를 몇 달이나 밀렸든 상관없습니다. 허락 없이 문을 열면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6개월째 월세를 받지 못한 건물주가 참다 못해 문을 열었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짐에 손을 대면 재물손괴죄, 영업 중인 가게라면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월세가 밀린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가장 빠르게 내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아예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치 월세가 밀리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밀린 금액의 합계인데요. 월세 100만 원이라면 주택은 200만 원, 상가는 300만 원이 밀렸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꼭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건 아니고 매달 일부만 내서 누적 금액이 2개월치 또는 3개월치에 도달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퇴거를 요구하면 나중에 세입자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월세 연체 금액이 300만 원에 달하므로 몇 월 며칠자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퇴거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보내면 됩니다. 비용은 5,000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세입자가 일부러 수령하지 않아도 발송 기록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6개월 후 소송에서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세입자 A씨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요. 그런데 강제 집행을 하러 갔더니 A씨는 사라지고 A씨의 동생 B씨가 그 공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은 A씨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B씨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었죠. 결국 B씨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1에서 2주 안에 처리되니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 3에서 4개월이면 끝나지만 누수가 있었다거나 권리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월세 연체 사실이 명확하다면 건물주가 승소할 확률은 거의 100%인데요. 법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라는 판결도 내립니다. 판결이 나왔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버티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나갑니다. 열쇠 기술자가 문을 열고 인부들이 짐을 전부 빼내어 물류창고로 옮기죠. 비용은 건물주가 먼저 지불하지만 나중에 세입자의 짐을 경매로 처분해 그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입자의 짐이 돈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건데요. 내 건물을 되찾는데 1년이나 걸리고 그 사이 밀린 월세는 고스란히 손해가 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건물주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둡니다. 계약을 작성할 때 세입자와 함께 법원에 갑니다. 판사 앞에서 월세를 3회 연체하면 즉시 퇴거한다. 강제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속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긴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죠. 모든 절차는 1에서 2주면 끝납니다. 비용도 수십만 원 정도로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쓰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보험인데요. 특히 상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적어서 연체 리스크가 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을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고 세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데 집만 남아있는 경우 그냥 치워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치우시면 안 됩니다. 짐이 남아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점유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죠. 이 경우에도 정식으로 명도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소장을 전달할 수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법원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임의로 짐을 치우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세입자가 나타나서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건물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설마 내 건물에 그런 일이 생기겠냐고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